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정비례에 대한 얘기만 해서 얼른 마무리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방정식의 활용에 있는 문제들 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오늘은 딱 하나만 배우면 돼. 정비례. 자, 첫 번째 정비례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 그러면 정비례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정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비례? 네. 무슨 뜻일까? 네. 에이, 보고 읽지 마시고요. 그거 같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정이라는 단어 빼고 비례. 비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똑같아진다? 뭔지 몰라요? 그 비례라는 말 자체가 비례,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 근데 여기에 정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렸지? 그러면은 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이냐 반이냐로 나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옳다와 그르다를 가지고 한문으로 표현하면 정반이야. 근데 수학적인 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옳다와 그르다라고 구분하는 게 뭐야? 성립한다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한다와 하지 않는다로 구분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반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냈거든요. 어떻게 되냐? 정은 그냥 일반적인 방향을 얘기했을 때 반은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고요. 정, 일로 가. 반은 일로 가겠죠. 이렇게. 맞죠? 이게 바로 정반의 개념을 이렇게 성립을 시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비례라는 단어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 뭐냐면 함수라는 단어 안에서 정비례라는 단어가 상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비례라는 녀석은요, 하나의 변수 x가 2배, 3배, 4배, 땡땡땡 배율로 순차적으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 똑같은 다른 문자인 y도 2배, 3배, 4배, 땡땡땡 배율로 변하게 되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비례입니다. 오케이? 즉 다시 말하면 건우가 키가 2배로 컸어. 근데 재민이랑 건우랑은 비례 관계야. 정비례 관계야. 그럼 재민이도 키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건우가 10배로 크면 재민이도 10배. 그럼 이제 재민이가 반으로 줄면 건우도 반으로 같이 줄어드는 게 바로 정비례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이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단어랑 선생님 조금 다르게 쓰는 게 바로 이 변화면이라는 단어거든. 지금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책 한번 봐볼래요? 2배, 3배, 4배로 변화면이라고 나와 있니? 아니면 커지면이라고 나와 있니? 변화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개념 플러스 영 책은 이래서 좋아. 깔끔하게 잘 떨어져서. 이게 일부 책에서는 커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커진다라는 말이 됐으면 봐봐. x가 2배, 3배, 4배로 커지면 y도 2배, 3배, 4배로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x가 그럼 2배, 3배, 4배로 작아지면 y도 어떻게 되는 거야? 2배, 3배, 4배로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 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관계란 말이야. 왜 성립이 안 되느냐?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고요. x가 있고 y가 있거든요. 자, x랑 y를 지금부터 우리가 정하면서 한 번씩 써볼 거야. x가 처음에 1이야. y가 마이너스 1이야. x가 2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x가 3이 되면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5가 되면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얘기죠. 자, x가 1에서 몇 배 된 거야? 2배 되니까 y도 곱하기 2를 한 건 똑같지? 근데 x는 1에서 2로 2배로 커졌지? 근데 y는 어떻게 돼? 2배로 작아졌지? 이런 관계 때문에 커지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변화면이라고 얘기를 해서 2배로 변했으니까 y도 2배로 변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다시 몇 배가 된 거야? 3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면서 3배가 돼버린다는 얘기지? 이랬을 때 x, y라는 순서쌍을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순서쌍이 만들어지는 거야? 1일 때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2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땡땡땡 해서 5일 때는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부르느냐? 바로 정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땡땡땡 하고 변해서 7일 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y가. 그럼 얼마일까요?
그래, 마이너스 7이 돼버린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왜? x가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도 같이 변할 거잖아? x가 1에서 7로 7배 됐지? 맞아요? 그러니까 y도 마이너스 1에서 7로 7배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정비례라는 관계에 대한 정의고요. 정비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비례 관계를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정비례 관계를.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관계 있지? 이걸 가지고 정비례 관계를 지금부터 좌표 평면에 표현해 볼 거야.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교점인 여기 점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지? 사실 x가 2일 때는요. 마이너스 2니까 둘 사이의 교점 여기 지나고 있겠죠? 다시 x가 3일 때 마이너스 3, 4일 때 마이너스 4, 5일 때 마이너스 5 등등등등 하고 점이 찍히겠지? 그러면 점이 이렇게 찍혀 나왔어. 확인돼요? 그럼 반대쪽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1이 되겠지? 왜요? 그렇죠.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y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는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일 때는 3이 되고 마이너스 4일 때는 4가 되면서 점이 이렇게 찍혀나가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정비례 관계에 대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그러면 x가 0일 때는 y가 얼마일까? 이 정비례 관계 안에서 x가 0이면 x가 0이라는 얘기는 1에서 0을 곱하면 0이 된다는 얘기지? y도 똑같이 뭐 하면 돼? 0을 똑같이 곱해서 0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0일 때 0이라는 점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들어가면은 x가 만약에 2분의 1이야. 그럼 y가 얼마일까요? 그래, 이 정비례 관계를 따라가면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x가 4분의 1이면 x가 4분의 1이면 y는 왜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 1에서 4분의 1을 만들려면 4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 y도 똑같이 곱해야 되니까. 계속 같은 숫자 곱해 나가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점을 찍다 보면 이 사이의 간격들이 어떻게 되겠어? 점들로 다 메꿔지겠지? 그럼 이렇게 메꿔지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뭐가 만들어지겠어? 하나의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랬을 때 이 직선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느냐? 정비례 그래프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비례 관계라는 녀석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질들을 지금부터 찾아볼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성질. 정비례 관계. x가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도 몇 배가 돼? 2배, 3배, 4배로 변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비례 관계에 대한 얘기의 첫 번째 관계식은 y라는 녀석은 x에다가 2배, 3배, 4배, 5배, 6배 계속 곱할 거지. 얼마를 곱할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a를 곱한다라고 해서 a라고 써주시고요. 이때 조건을 붙입니다. 단 a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a는 상수 몇 배를 할 거냐는 숫자를 가지고 붙입니다라고 해서 정비례에 대한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해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관계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관계식대로 우리가 따라가 본다면 이 그래프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요 모양이 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모양에다가 우리는 y는 ax라고 딱 써놓게 됐을 때 이 a라는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 상수니까.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여기 봐봐.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지. 즉 여기 보이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이게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에 해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돼, 안 돼?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그럼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죠. 그럼 a가 얼마가 돼요? A 마이너스 1. 맞죠? 그러면 이 관계식을 우리는 y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x라고 쓸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관계식까지 찾아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 보니 얘 정비례 그래프 맞았지?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도 찾았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만들어 본다면 정비례 그래프는
어때? 하나의 선으로 그려지지? 곱게 뻗은 선이지? 좌우로 확장되는 쭉 늘어지는 선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직선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정비례함수의 첫 번째 성질, 첫 번째는 y는 ax라는 관계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성질, 직선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응용하면은 결국에는 이 a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점을 하나씩 대입하면서 찍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프 좀 그려볼 거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내가 y는 x라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 x가 0이야. 그럼 y가 얼마일까요? 0. 그럼 0,0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다시 x가 1이면요. y는 얼마일까요? 1. x가 2면요. 2.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x가 마이너스 2면요. 그래, 등등등등의 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점 찍어서 직선 모양으로 또 이어버릴 수 있겠지? 지금부터 이어보자. 0,0 여기 지나고 있죠? 1일 때 1 지나야 되니까 여기 지나겠죠? 2일 때 2니까 여기 지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그럼 이 점을 이렇게 내가 쓱 이어버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y는 x라는 그래프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도 하나의 뭐야? 정비례 함수가 될 수 있겠구나. 확인됐나요? 그럼 자, 내가 지금 정비례 함수 두 개 그려놨거든요. 보이죠? 두 개의 그래프의 특징을 지금부터 잡으면서 세 번째 성질을 정리할 거야.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 y는 x입니다. 몇 사분면 지나죠? 네. 1하고 3, 4분면을 지나고 있지? 맞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밑에 쪽에 그려지는 파란색 y는 마이너스 x는 몇 사분면 지나죠? 2랑 4, 4분면 지나죠? 어떤 때 이렇게 차이점이 생기게 될까? 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야 지금? 누구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생긴 거야? 그래프. 부호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정확해. 정비례 함수는 무조건 y는 ax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렇지. a의 값이 여긴 1일 때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잖아. 맞아요? 아니요? 즉 a의 값이 1일 때면 1, 3, 4분면 지났지? 마이너스일 때는 2, 4, 4분면 지났지?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 a가 양수면 1, 3, 4분면 지난다는 얘기 아니야? a가 음수면 2, 4, 4분면 지난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자고. 누구로 확인할 거냐? 두 번째 y는 2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2x를 그렸을 때 1, 3, 4분면을 지나면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사실이 맞는 얘기가 되겠지? 점 찍어보자고요. x가 0이면 y가 얼마입니까? x가 1이면요. 2. x가 2면요. 에이. 맞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2면요. 그래, 이렇게 점들이 찍혀 나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0,0 또 지나고 있지? 1일 때 2 지나야 되지? 2일 때 4 지나야 되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지나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 지나지? 점들 싹 이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얘가 y는 2x로 그려지게 될 건데 몇 사분면 지나고 있어요? 그렇지. 1, 3, 4분면 지나고 있지? 그러면 결국 a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 지나는 게 맞고 음수일 때는 안 그려봤지만 2, 4, 4분면 지나겠구나 라는 우리의 논리가 성립이 된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확인됐나요? 자, 그럼 여기에 다시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프 다시 보세요. 그래프 지금 우리 3개 그렸어. 맞지? 3개의 그래프를 잘 보면은 3개의 그래프가 공통적으로 지나는 점이 하나가 있어. 누구야? 그렇지. 다시 말하면 정비례 함수 그래프 0,0이라는 원점을 반드시 뭐한다? 그렇지. 반드시 지나게 된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 이번에는 어디를 볼 거냐? 우리가 지금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 2개 그려놨죠? 이렇게 2개. 맞죠? 이 2개를 가지고 특징을 잡을 거야. 자, 지금 그래프 2개 모양을 봤더니 가파른 정도가 다르지? 하얀색하고 노란색 비교했을 때 노란색이 더 가파른 거야? 하얀색이 더 가파른 거야? 노란색이 더 가파르지? 그러면 도대체 둘에서 어떤 차이가 생겼길래 같은 정비례 함수 안에서 누가 더 가파르고 가파르지 않게 그려졌을까를 구분해 봐야 돼. 어떤 차이가 있어? 그렇지. a가 커질수록 더 가팔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서 바로 다섯 번째 특징이 나와. 뭐냐? a 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더 가팔라진다는 얘기지? 근데 이 말을 우리는 y라는 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y축이 더 가깝게 그려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이 맞는지 우리는 그래프 하나 더 그리면서 확인해 보면 되지? 누구를 그릴 거냐면 y는 3x 그려볼 거야.
y는 3x. 그러면 예상해봐. 3x는 하얀색보다 아래쪽에 그려질까? 그럼 하얀색과 노란색 사이에 노란색보다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이대로라면 맞지? 확인해보자. x가 0일 때 y가 얼마입니까? x가 1일 때 3,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3 등등등 점들을 가지겠죠? 그러면 다시 점 찍은 거야. 1일 때 3이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지, 0일 때 0이지. 그럼 세 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냥 그려버리면 되는 거지? 어때요? 더 가파르게 그려지는 게 맞네요. 맞지? 그럼 우리가 말한 이 논리도 성립하게 되는 게 확인이 됐지? 근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뭘로 갈 거냐? y가 우리 여기 마이너스 x 하나 그렸었잖아. 요거 대신에 리얼로 해서 하나를 더 그려볼 거거든. y는 마이너스 2x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여기 보는 마이너스 1하고 여기 보는 마이너스 2를 비교해봐. 누가 더 큰 수야? 더 크지? 그럼 얘가 더 크니까 훨씬 가파르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2x를 그리라고 하면은 노란색보다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눕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야지 더 가파르지 않게 그려지는 거니까. 점 찍어서 확인하자. 여기다가 x가 0일 때 y 0이죠.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2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2죠. 등등등 점들을 또 가지겠지? 영호방 여기 지나네? 그죠? 1일 때 뭐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일 때 2죠. 그래프 그렸더니 이번엔 어떻게 돼? 노란색보다 더 가파르게 그려지겠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써놓은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됐네.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무언가 하나만 붙여주면 성립이 되게 바뀌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두 개 나눠서 쓰자? 골치 아프잖아. 그럼 하나를 붙이는 게 아니라 글씨를 되게 많이 써야 되잖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정답. 절대값 a가 클수록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2가 되면 마이너스 2가 절대값이 더 큰 게 되지?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y축이 더 가까워지는 그래프를 그려집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6번째 특징에 대한 얘기할 거거든요. 자, 6번째 특징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야. 그래서 반드시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이해를 해보고 이해가 되고 나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이는 여기 y는 x, y는 2x, y는 3x 그래프 보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보이는 점 하나랑 여기 보이는 점 하나를 놓고서 두 개의 점을 지금부터 비교할 거거든요. 자, 이 점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x가 이렇게 가면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야?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 y도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거지. 즉,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을 할 거거든. x가 늘어나면 y도 어떻게 돼? 같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번에 이 점하고 이 점을 보잖아요. x가 줄어들면 y는 어떻게 돼요?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a가 0보다 큰 그래프에서는 x가 증가하면 y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y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x가 감소하면 y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a가 0보다 작은 그래프를 살펴볼 거거든. a가 0보다 작은 거는 2, 4, 4번면 쪽에 그려진 얘네 둘을 얘기하는 거지. 또 하나 잡아보자. 이번에는 여기 점이야. 그리고 이번엔 요 점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할 거거든. x가 증가했더니 y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다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자. x가 감소하니까 y가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지. 즉 다시 말하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y는 감소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 지금부터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대체해서 부를 거냐? 바로 증가 함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될 거예요. 즉 정비례 함수 안에서도 증가하는 형태의 증가 함수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맞아요, 감소 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6번째 성질 a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 함수냐 감소 함수냐가 결정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 정비례 함수라는 녀석의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질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우 똑똑해. 암기하세요. 선생님, 네.
왜요? 엄청난 걸 하고 있어요. 뭐지? 뭔데요? 분수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분수했을 때도 똑같냐고요? 미안해. 해보자. 마음에 드는 분수 뭐 있어? 2분의 1. 네. 그래. 그럼 y는 2분의 1x. 지금부터 그려볼 거거든. 그럼 예상해봐. y는 x가 여기 하얀색이었죠. 2분의 1이면 절대값 비교해봐. 얘랑 얘 누가 더 커? 1이 더 크지? 그럼 2분의 1x는 예상컨대 얘보다 더 가파르지 않게 그려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되는 거지? 맞아요? 점 한번 찍어보자. 여기 x가 0일 때 y 0이죠. x가 1일 때 2분의 1이죠. x가 2일 때는 1이죠. 그러면 그냥 여기도 마이너스 2일 때 1만 찾으면 마이너스 1인 것만 찾으면 되겠지? 분수로 된 점은 찍기 귀찮으니까 찍지 말고 정수로 된 점만 찍자. 0,0 여기 찍었어. 2일 때 1이니까 여기 점 찍혀야 되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니까 여기 점 찍혀야 되지. 어때요? 이었더니 이렇게 돼버리지? 어때요? 더 안 가파라지게 그려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분수일 때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비례함수의 기초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얘기만 딱 하고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자, 얘네 두 개 나왔죠? 증가함수, 감소함수 나왔죠? 자, 그래프 봐. 모양을 볼 거거든요. 증가함수 1, 3, 4분면에 그려지는 애지? 우리가 보통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방향, 왼쪽으로 가는 걸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점점 위로 올라가지. 즉 다시 말하면 이 증가함수라는 모양이 그려지게 되면은 어떤 식의 모양으로 그려지느냐? 오른쪽에 위로 향하는 직선의 모양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가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그려져 있어. 아, 그러면 이거 증가함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감소함수 쪽 봐보세요. 2, 4, 4보면 쟤는 오른쪽 아래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감소함수는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정비례에 대한 함수는 일단 정비례의 기본적인 정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의를 통해서 좌표 평면의 그래프들을 막 그려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리면서 연습해 볼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성질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가장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의 모양.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야. 세 번째로 중요한 얘기는 0,0을 반드시 지나는 거. 왜? 얘네들은 그림 그리다 보면 알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로 중요한 얘기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건데 얘까지 이해가 됐으면 정비례는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 필수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영이의 맥박수는 1분에 70회를 뛴다 그랬어. 맞죠? 그러면 맥박을 잰 시간을 x분, 맥박의 숫자를 y라고 했어. 그러면 1분이 지났을 때 맥박은 몇 번 뛴다는 얘기야? 70번. 그러면 첫 번째 1 밑에 있는 y 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70. 2 밑에 있는 y 칸에는 140. 3 밑은 210. 4 밑은 그렇지. 그러면 x가 1에서 2배가 돼서 2가 됐을 때 y는 70에서 140으로 2배가 되지. 1에서 3으로 3배가 되면 y도 3배가 되지. 다시 말하면 정비례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번 정비례 관계지 말아요라. yes가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맞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그러지? 이제 이게 복잡한 건데 관계식은 결국 뭐야? 얘가 바로 관계식이란 말이지. 여기 보여요? 이게 뭔데? y는 ax라고 써져 있는 이게 관계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a 값이 뭔지만 정확하게 찾아서 식을 써주면 그게 바로 관계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거에서 x가 1일 때 70을 지나고 있지? 그러면 x가 1이면 y에다 70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다시 쓰면 a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네, 70인 걸 딱 찾고 관계식을 이제 그러면 y는 70x라고 딱 적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1번은 세 번째 거 관계식을 찾아라. y는 70x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필수이지 2번 한번 가볼까요? 그래프를 접해보면 얘 그리라 그랬지? 그래프 그리는 거 선생님 지금 몇 개 그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엄청나게 그렸다. 맞지? 전부 다 뭐 했어? 점좌표 다 하나씩 찾으면서 찍었지? 근데 생각을 해봐. 처음에는 내가 점을 5개 찾았지? 나중에는 몇 개 찾았어? 그냥 3개만 찾고 그냥 막 그리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 하나의 직선을 그리고 싶어. 점이 몇 개를 필요로 할까? 2개만 있으면 돼. 왜냐면 점 하나 찍고 여기다 하나 찍잖아? 2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하나를 찍으면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엄청나게 많이 그리지. 근데 3개를 찍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려버릴 거냐 쭉 이어서. 맞지? 집중 안 할래? 쳐다보라고. 3개를 찍으면 이렇게 점을 잡고 이어버릴 거 아니야. 근데 가운데 거 하나 빠진다고 해서 이거 되는 거 문제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점을 최소 몇 개 찾아야 돼? 2개. 즉 점 2개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다.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 우리 뭐 그리라고 그랬어? y는 3x 그리라고 그랬지? 그럼 y는 3x 그리고 싶어. 점 아무거나 2개 찾으면 되지? 그러면 하나의 점은 당연히 뭘로 찾으면 돼? 성질에서 보면은 나오잖아. 누굴 반드시 지나? 0,0을 반드시 지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점은 무조건 0,0에다가 찍어놓고 출발하면 되겠지? 또 다른 하나의 점은요. 아무거나 숫자 대입하면 되지? 누구 대입할까? x에다가. 그래, x에다 1을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와요? 3. 그러니까 여기 하나 점 딱 찍고 2점을 뭐 하면 돼? 이쁘게 이어버리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직선 그렸지? 옆에다가 y는 얘가 지금 3x라는 관계식이지? 이렇게 적게까지 해서 딱 마무리하시면 돼요. 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싶지? 당연히 점 어디다 먼저 찍을 거야? 0,0에다 하나 먼저 찍어놓으면 되잖아. 0,0 반드시 지나니까. 맞지? 그 다음에 점 x에다 1 대입하면 분수니까 귀찮은 거잖아. 이거는 누구 대입할까? 그래, 2를 딱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아요, 아니에요? x에다 2 대입할 거니까. 그럼 2점을 또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이렇게 이쁘게 이어버리고 옆에다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그냥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지? 자, 너무 쉽진 않아? 그래요? 그럼 뒤로 한번 가보자. 필수 이제 3번입니다. 네. 아, 또 자대고서 또 이쁘게 그리고 있는 중이야? 아, 우리 이제 승찬이가 재민이를 보고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맨날 그림 그려라 하면은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직선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재민이가 잘하네. 그러니까 네가 더 낫다 야. 훨씬 낫다 야. 자, 필수 3번 보겠습니다. y는 5x라는 그래프가 딱 있는데 얘가 누구를 지난다는 거였습니까? a,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그랬지? 자, 이 지난다라는 말이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말로 떠오르게 될 거거든요. 뭐뭐를 지난다. 이 지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표시 좀 해놓자. 지난다, 지나라고 돼 있는 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적거나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지난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앞으로 지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대입하자. x자리에 뭘 대입할 거야 이거? a 대입해야지. x에 마이너스 a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점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며. 그러니까 이게 뭐야? x좌표고 이게 뭐야? y좌표잖아. x자리에 a 대입해야지. 그럼 5a가 y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는 거지. 계산 막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유제 2번 보여 안 보여?
유제 2번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봐. 뭔 소리야? 했습니까? 이게 이렇게 오르는 문제야? 됐어요. 형보다 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뭘 자꾸 기다리래? 네, 왜요? 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오 하길래 나도 같이 오 해봤어. 재미있게 기다리는데 지루해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x제곱 뭐 대입해요? 그래 그럼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는 y자리에 6 대입하죠? 그러면 a 구하고 싶어. 양변을 뭐 곱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딱 곱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딱 곱하면 이러고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a는 약분도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만 딱 남게 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서 a가 결국 마이너스 3이다. 맞았습니까?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필수예제 4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가? 관계식이 지금 이번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을 한번 지우고 한번 그려볼까? 이번엔 자 아깝다. 그림 되게 많이 그렸는데 아깝다. 저희가 그릴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릴 거잖아. 지금 쫙 그려져 있는 모양을 봤더니 점 하나 표시되어 있지. 1일 때 4라는 점 하나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고 요 점을 지나가게끔 직선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인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네모안에 알맞은 말들을 써넣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럼 자 하나씩 확인하자고요. 주어진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이다. 근데 이 그래프가 1,4를 지나므로 y는 ax에서 x에다가 뭘 대입하라는 얘기입니까? 1, y에다가 그렇지 4를 대입하게 되면은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4는 a에다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 4다. 그러면 x, y사의 관계식 y는 뭐라고 쓰면 돼요? 4x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a가 4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첫 번째 네모가 되겠죠. 1이 y쪽에 있는 4가 두 번째 네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모까지 해서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결국 지나는 점 하나를 대입해서 관계식 찾으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워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정비례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해봐. 정비례 정의 뭐라고 불렀죠? x가 2배, 3배, 4배로 커지면 y도 2배, 3배, 4배로 커진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 x가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도 2배, 3배, 4배로 같이 변하는 거. 자 그랬을 때 그 정비례라는 녀석에 대한 성질 첫 번째 관계식 무조건 이렇게 나오지. 다시 말하면 문제 중에 정비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이 관계식 그냥 떠올리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정비례는 무슨 모양? 직선 모양.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 그려져 있으면 얘를 딱 보는 순간 뭐야? 아 정비례구나. 얘를 딱 보는 순간 아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겠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떠올린 다음에 아 a 값만 찾으면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0보다 크면 1, 3, 4 보면 a가 0보다 작으면 2, 4, 4 보면 지나는 거. 그리고 0,0 반드시 지나고요.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이 더 가깝게 그려진다는 거. 그리고 나서 a가 0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즉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a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다 라는 내용까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하게 될 거냐? 이 정비례에 대한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활용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활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앞서서 처음으로 겪어봤었거든. 그렇지 1차 방정식 활용할 때 맞지? 그때 활용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문제를 잘 읽고 미지수 정한 다음에 식을 만들고 풀면 된다 그랬지? 결국 활용이라는 단어를 다시 말하면은 이거 그냥 식 만들기 하는 거야. 식 만들기. 오케이? 그러면 결국 정비례식 만들라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정비례 관계식 만들라는 얘기지? 정비례 관계식 우리 어떻게 쓴다고요? y는 ax로 쓴다라는 거 기억해 놓고 이거에서부터 a 값이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지.
정비례 활용은 이게 끝이야. 딱 보는 순간 아 정비례네? 아 그럼 y는 ax겠구나. 그럼 a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겠네? a 어떻게 찾아? x, y에 대입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되게 간단하지? 네. 그것만 할 줄 알면 돼. 그럼 자 문제 보자고요. 필수예제 5번입니다. 오늘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계속 네네네네네 하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맞아요. 거짓말. 자 1번 다음 표에 알맞은 말들을 빈칸을 메꾸라고 시켰죠. x, y가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1일 때, 2일 때, 그 다음에 3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그리고 5일 때 딱 써놓고 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16까지 나오고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럼 자 생각해봐. x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지? 네. X가 5 아닌가요? 뭔 5예요? 이거 뭐 문제는 안 읽는 얘기잖아. 처음부터 문제 읽어봐. 용량이 80리터인 빈 물통에 매분 5리터씩 물을 넣으려고 하지. X분 후에 물의 양이 Y리터지. 그럼 X는 결국 뭐야? 시간이잖아. 시간. 몇 분. 맞아요 아니요? 그럼 Y가 뭡니까? 그렇지. 물의 양. 물통에 담기는 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1분이 지났어. 물은 얼마큼 들어가 있어야 돼? 바보 5리터겠지. 1분에 5리터씩 물 들어간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봐 문제는 안 읽는다는 얘기지. 이래놓고서 뭘 알긴 개 콧구멍이다. 자 그럼 2분이 지나면 물의 양은 10리터. 3분이 지나면 4분은 5분은 15, 그러면 7분은 7분은 39, 그러면 16분은 16분은 80. 그래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빈칸 메꾸기 전부 다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 x, y 사이 관계식 찾으라 그랬지. 써져 있는 거 봐봐. x가 2배가 되니까 y도 2배 됐지. x가 4배 되니까 y가 3배가 됐지. 개 콧구멍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 x가 4배 되면 y가 몇 배? 4배. 정신 차려. x가 10배 되면 10배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관계식 정비례야 아니야? 정비례 맞지? 그럼 우리는 관계식을 뭐라고 쓰면 돼? y는 OX. ax. 일단 딱 적어놓고 a 값 찾아야 되지? 어떻게 찾는다고? 아무거나 점 하나 대입하면 되잖아. 손잡혀 여기 뭐야? 1,5지 2,10이지 3,15지 16,80이지 누구 대입하는 게 계산하기 편하겠어? 그래 x에다 1 y에다 5 대입하는 게 계산하기 편하겠지? 그래서 바로 딱 계산을 했더니 a가 얼마가 돼요? 그러면 따라서 관계식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y는 5x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세 번째 물을 넣기 시작한 지 12분 후를 찾으라 그랬지? 12분 후면은 x가 10이라는 얘기야? y가 10이라는 얘기야? X. 그래 x에다가 12를 뭐하라고? A. 그렇지 대입하는 거죠. 그럼 x에다 12를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됩니까? 60. 여기서 말하는 y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2분 후에 물의 양이 되는 거지? 문제에서 12분 후에 물의 양 찾으라 그랬지? 그럼 정답을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60리터라고 해서 정답까지 딱 적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비례 활용이야. 어려워? 정신만 차리면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쭉 넘겨서 한참 넘어갈 거거든요.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요. 넘어왔어요? 쭉 넘어와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137쪽으로 오세요. 137쪽에 12번 문제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쉬워 보이는 건 아닐걸? 어려워. 그냥 자, 정비례 문제들이 이제 활용이 되면은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12번 같은 문제들로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자, 정비례 활용이잖아. 결국은 직선을 그려놔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의 그림을 봤더니 직선이 몇 개가 그려져 있어요? 2개가 그려져 있지. 요렇게 선 하나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관계식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y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하나가 또 그려져 있죠. 요렇게. 맞아요? 얘는 관계식이 뭐라고 써 있어요? y는 3분의 1x라고 또 써져 있지? 그리고 여기에 선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6이라고 딱 써 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점들의 좌표가 써 있을 텐데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는 점이라고 써 있죠? 맞아요? 여기는 O 원점이라고 써 있고 이때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삼각형의 넓이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넓이를 찾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지? 그래, 그럼 삼각형 OAB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 안에서 밑변을 누구로 잡아야 될까? 네, 이게 밑변이면 되지 않을까요? 밑변. 그럼 높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 요거 맞죠? 이게 높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봤더니 원점에서부터 왼쪽으로 6칸 간 게 높이지. 그럼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그래 6. 그럼 우리는 이제 밑변만 찾으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밑변을 찾는 방법은 요 두 점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두 점에 뭘 알아야 돼? 좌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좌표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우리. 정비례 활용이 이렇게도 나와요. 좌표 찾기 문제로. 그러면 A일 때 A라는 점의 좌표는 X축으로 따라서 왼쪽으로 6칸 간 다음에 뭐해?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6인 건 아는데 위로 얼만큼 올라가는지 우리 알아 몰라? 이걸 어디서 찾을 거냐? 이 관계식 위의 점이잖아. X에 마이너스 6 대입하면 Y가 나올 거란 얘기 되겠네. 맞아요 아니에요? 얼마입니까? 12.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점의 좌표는 왼쪽으로 6칸 가고 아래로 내려온 거지? 얼마 내려왔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6, 얼마 맞죠? 그래서 이 점이 다시 이 그래프 위의 점이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대입했더니 Y가 얼마 나와? 그래 마이너스인 걸 또 찾을 수 있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나 이제 이 두 점의 길이 찾을 수 있어 없어?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2까지 떨어져 있는 거지? 몇 칸? 14칸. 이렇게 해서 넓이를 직접 찾아버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넓이는 얼마? 그래 42구나. 이렇게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비례 활용이 이렇게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자 그럼 조금 쉬운 걸로 한번 가볼까? 옆에 있는 7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7번에 나와 있는 거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 Y는 AX라는 정비례 그래프가 누굴 전한대요? 점 A 마이너스 2, 5라는 점하고요. 점 B B, 마이너스 4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죠? 그러면 지난다라는 얘기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대입하면 LI 그래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누구 먼저 대입할까? A, B 중에 B 대입하잖아? X자리에 B 들어갈 거지? A, B 곱한 게 마이너스 4 되는 거잖아. A랑 B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를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가 5가 돼버리니까 A를 찾을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걸 찾아지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자를 찾을 수 있는 숫자부터 대입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인 거 알았어. 이제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B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하고 이쪽도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지워지면서 B만 남지? B는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5분의 얼마야? 8. 그래서 A 값 찾았고 B 값 찾은 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와 B를 곱한 거 찾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곱하기 5분의 8을 해버리면 되죠? 그럼 이렇게 쓱쓱 지워버리면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여기도 약분 될 거니까. 그죠?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자, 뒤로 하나 넘겨볼까요? 138쪽. 이게 135쪽이 아니라 137쪽 얘기하고 있었구나 지금. 자, 138쪽에서 한 문제만 딱 풀어볼 거거든요. 어? 몇 번? 14번 풀어볼 거예요. 14번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드릴게요. 14번 여러분들이 해봐. 오늘 마지막 문제다. 나이스. 아니죠 마지막 이 문제.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볼 마지막 문제라고요. 지구에서의 무게 6분의 1이다. 달에서의 무게가. 지구에서 무게를 x, 달에서 무게를 y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정비례야 이거? 혹시 반비례 아니 반비례 안 되었습니다. 아이 그지 같은 건데 정비례 반비례를 찾으면서 가야지. x랑 y 이렇게 나와있지. 표로 찾는 거야. x가 뭐야? 지구에서 무게지. y는 달에서의 무게지. 맞아요? 그러면 지구에서의 무게가 1이면 달에서의 무게가 뭐가 돼? 6분의 1 되지. 지구에서 무게가 2가 되면 6분의 2가 되지. 그럼 x가 2배 됐지. y가 몇 배 된 거야? 똑같이 2배 됐지. 이러니까 정비례인 거지. 이렇게 직접 확인해 줘야 돼.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 찾으래. y는 ax 찾죠. 그리고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되지. 1일 때 6분의 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 관계식은 y가 뭐가 돼요? 그래 6분의 1x인 거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뭘 찾으라고 시켰어? 지구에서 무게가 78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몇 킬로가 될 거냐?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x가 78이라는 얘기야? y가 78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돼요? 6분의 1에다가 곱하기 78이 y가 되는 거지? y가 얼마가 됩니까? 그래 13. 즉 달에 가면 13kg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다음 쪽으로 잘 아니요 달이 더 가볍. 진짜요? 네. 진짜로요? 네. 가볍지.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중력이 왜 없어요? 있지. 중력이 더 약해졌으니까. 또 약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례 관계를 찾는 거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오늘은 문제로 해결을 합시다. 알겠습니까? 정비례 관계 활용 어떻게 하라고요? 정비례인 거 확인이 되면 y는 ax 만들어 놓고 a 값만 찾으면 된다. a 값 찾는 방법은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 확인됐습니까? 네. 자 오늘 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죠.